이어서 이제 본 사업의 개요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2023년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 기간은 접수와 결과 보고를 포함을 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에 달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전국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규모는 여전히 중소규모이지만은 수도권역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를 받는다는 점이 크게 달라졌고요. 지원 유형 또한 이전에는 IT 인프라라는 넓은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전환의 전반을 지원해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1유형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과 2유형 미디어 콘텐츠 생산 자립 영향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은 흔히들 스마트 워크라고 말하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이나 하이브리드 워크가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조직 전체의 업무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유형은 영상 제작이나 기획이나 중계를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영상을 직접 중계하거나 제작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의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IT 인프라 조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같지만은 이번에는 그 디지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운영 기관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재단과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특징은 전기 사업의 가장 주된 특징이었던 단순한 IT 기기 지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역량을 취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요. 어쨌든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그 격언이 있지만은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 법과 그리고 앞으로도 물고기를 새로 잡을 수 있는 법까지 즉 그 물고기에 대한 모든 역량을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드려서 조직 차원의 실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온라인 협업이나 미디어 콘텐츠 생산 역량 향상을 위한 IT 인프라를 지원함에 더불어 선정 직후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단체별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수립하는 자문을 하고 이어서 단체의 실제 IT 인프라 도입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합니다. 이어서 총 3회의 역량 강화 지원 자문을 심도 있게 들어가고요. 이 자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가 개발한 디지털 전환 단계 지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언 사례를 공유하는 사례 공유회를 현장에서 운영하여서 이번 사업의 선정 단체가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해당 선언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 접수는 4월 2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받고 있고요. 이어서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서류 심사에 들어간 뒤에 서류 심사에 선정된 단체를 5월 15일에 발표합니다. 이때 5월 15일 1차 선정 결과 발표는 지원 대상 수의 1.5배수로 발표가 되며 면접 심사와 최종 선정 이후에는 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수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어서 5월 26일까지는 1차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이나 담당자들의 역량을 판단하는 역량 평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면접 심사를 거쳐서 6월 1일 날 최종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정된 단체는 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선정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고 어떻게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고 어떤 의무나 어떤 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받는 OT를 갖게 되고요. 이어서 6월 23일까지 말씀드렸던 개별
목표 설정을 위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자문을 하게 됩니다. 1차 자문이 끝난 2차 자문이 끝난 뒤에는 역량 강화 지원이 총 3차례에 걸쳐 들어가게 되고요. 이어서 사업 성과를 중간에 공유하는 선정단체 중간 발표회와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공유회가 있고 선정된 단체가 지원받은 결과를 보고하는 12월 15일까지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하여서 이 일정에서 4월에서 5월까지는 선정 전에 접수와 심사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부터 11월까지는 실제 지원의 내용, 그리고 12월은 결과 정리와 보고의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차례이고요. 여기서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단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근자 수 15인 이하,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의 전국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도 이번 사업의 지원 불가 대상을 안내드립니다.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기관 운영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또한 그러니까 직접 지원 조직 또한 저희 사업의 신청과 선정이 불가하시고요. 종교법인,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일종의 이익 집단성이 강한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등은 선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선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했지만은 보다 많은 단체들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선험을 위하여 일단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 불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형별 IT 지원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 IT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유형, 이른바 다같이 IT는 조직 전체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을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는 신청한 단체 중에서 총 10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 단체들은 선정된 이후에 클라우드 기반의 공익활동 실무 시스템 전환 지원금을 각 400만 원씩 지원을 받으십니다. 이 지원 항목에는 클라우드 기반 단체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IT 기기, 소프트웨어, 기타 장비 취득에 이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에 있어서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없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사전에 있으셔가지고 관련해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 중에 예시는 IT 기기는 가급적이면은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굳이 사무국이 아니라 대기나 출장지 등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시도록 데스크톱은 좀 지원 항목에서 일단 빼뒀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 약간 휴대성이나 이동성을 전제로 한 기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기반 협업 도구나 업무용 메신저나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기반에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설치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구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등의 OS 운영체제 정도만 가능하지 이외 협업 도구는 가급적 설치형이 아닌 온라인 동기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비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상회의 도구, 웹캠 마이크 등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기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예를 들어 저장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다른 플랫폼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기반한 보안 도구 등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유형의 요지는 각 상근자들이
너무 사무국이 아니라 약간 더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가급적이면 자료가 물리적인 저장 장치가 아니라 온라인에 동기화되어서 좀 더 체계적이거나 아니면은 현장에 국한되지 않은 관리가 가능한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형에서 이름이 다 같이 IT인 이유도 이 인류형을 한 사람의 전문성에만 기대어서 받기보다는 결국엔 조직 전체의 협의와 그리고 스마트워크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1유형과 2유형에 있어서는 약간 지원 내용이나 아니면 지원 가능한 항목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2유형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조금 더 비교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유형은 스스로 IT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생산 자립 유형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기획, 편집에 있어서 단체가 외부의 도움이나 아니면 외주 작업이나 아니면 자원 활동에 손을 빌리지 않고도 단체 내에서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이 생산에는 기획과 영상 촬영과 중계와 편집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에 자립이 가능한 역량을 만드는 것이 이 유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개 단체의 선정으로 미디어 역량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선정 수는 좀 적지만은 미디어 장비가 최근에 굉장히 고사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서 지원금은 각 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상향이 되었죠. 지원 항목도 역시 미디어 콘텐츠 자체 제작 역량 향상에 필요한 IT 기기와 소프트웨어, 특수 장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1유형의 지원 항목과 2유형의 지원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영상 제작과 편집이 가능하도록 데스크톱 PC와 모니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계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프로그램,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1년 이용료, 구독료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수 장비로 타블렛, 그러니까 헤드 마우스와 펜 마우스 등의 디자인 도구, 영상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캠코더, 조명, 삼각대 등등의 도구들, 기타로 영상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 외장 하드나 USB, 그리고 온라인 드라이브 등의 1년 이용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유형과 2유형의 유형별 지원의 차이이고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1유형에 신청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2유형에 신청하셔야 될지는 각자 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에 단체에서 데스크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톱이 포함되어 있는 2유형 신청을 한다고 하셔도 신청서의 내용, 신청 항목이나 아니면 신청 사유 등을 한번 검토를 해볼 때 저희가 이것이 사업의 지원 목적이 미디어 콘텐츠 생산 역량과는 무관하게 그저 단체의 기기 교체만을 위해서 신청한 것인가라는 걸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이런 판단 또한 심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의 지원 목적을 전제로 한 신청을 한 번 더 주지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이 모든 전 유형이 받게 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개별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지원인데요. 각 유형별 선정 단체의 개별 필요사항을 1단계에서 한번 확인하는 상담을 거칩니다. 이어서 상담 후에 세부 목표에 따라서 전문가가 배정이 되고요. 이 전문가는 한 번 더 단체와 사전 수립한 목표에 기반하여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체계화할지,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갈 때마다 어떤 내용의 자문을 해드릴지 계획을 체계화하게 되고요. 3단계가 좀 중요한데 결국 유형별로 선정된 지 1개월 후, 그리고 선정된 지 2개월 후, 그다음에 중간 발표회 후에 선정된 지 4개월 후에
저희 자문을 진행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각 자문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서 단체의 여건과 환경을 확인하고 실무자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표별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달성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의 요소나 역량만 더하면은 더 훨씬 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지 등등의 심도 있는 자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유형별로 단체의 역량을 성장할 수 있는 파트를 나눈 것도 그 맥락이고요. 실제 역량 강화 지원에도 3차례에 들여서, 그리고 사실 그 전기에 예전 사전 자문까지 2차례 합쳐지면은 총 5차례에 거친 역량 강화 지원 자문이 들어간다는 점을 선정단체가 될 경우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영리 디지털 전환 사례 공유회가 있습니다. 이 사례 공유회는 작년에 한번 그 2회차 사업 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것이었는데요.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그 IT의 현황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가지고 다른 단체에 기술적인 지원 돕고 싶다거나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한 열린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 그 14개 정도의 그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나 아니면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상부상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도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간 대면 모임 행사를 추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선정단체 활동가가 사업 말미에 이르러 디지털 전환에 어떤 식으로 시도했고 어떤 식으로 실현을 했는지 사례를 발표하여서 단체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전문가의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참고로 온라인 모금 기획 전문가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에 준하는 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모셔 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례 공유에는 가급적이면 선정단체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면은 전국의 다른 단체의 활동가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열린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과 그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실제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어떤 단체의 어떤 역량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과정을 짠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4월 27일까지 진행을 하고 4월 27일, 24시로 마감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4월 27일, 24시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출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늦게 제출한 서류는 사업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류 심사가 들어가고 서류 심사 결과, 그러니까 1차 선정단체 1유형 15개와 2유형 12개는 5월 15일 날 발표가 되고요.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가 들어갑니다. 역량평가는 디지털 전환 단계 지표라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게 화상으로 진행이 되며 이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단체가 저희 사업의 목적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기간이 길긴 하지만은 각 단체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수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총 내내 참여가 가능할지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심사가 역량평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역량평가는 사실 1차 선정 단체를 걸러내는 단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실제로 선정 회의가 들어가는 단계는 면접 심사입니다. 5월 29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1차 선정된 27개의 단체들이 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 18개의 단체가 최종 선정을 내어서 6월 1일 날 발표합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우선 전기에는 IT 인프라 지원의 시급성이 들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사실 시급한 단체보다는 실제로 해당 지원에 참여하여서 얼마나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열망을 잘 구현해낼 수 있을지를 보기 때문에 전환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활동 전환 가능성, 사업 목적 적합성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전환 계획 구체성은 사업에 지원한 결과로 각 단체에서 실제로 도출해내려는 디지털 전환 목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확인하는 기준이고요. 활동 전환 가능성은 단체 활동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계획이 있더라도 내부의 가용 자원이 여의치 않은지 혹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사업 목적 적합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 운영 목적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신청 내용이 운영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지 아니면 딱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 신청이나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나 아니면 사업 신청을 내부에서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